그러면 저는 대체 연료들의 그 벙커링실 세이프티 존 설정 관련한 연구를 이제 했었는데요. 관련된 거를 조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그 디카보나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마린 섹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수소냐 암모니아냐 또는 뭐 가스 수소를 쓸 거냐 암모니아를 액체 수소를 쓸 거냐 뭐 이런 거에 관한 정확한 답은 아직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찾아봤을 때 대부분의 연구들이 보통은 그런 연료의 사용, 보관 아니면은 안전 아니면 또 이 연료를 취급하는 데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대부분은 선박 내에서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육상 항구에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간과되는 부분이 선박이 움직이려면은 연료를 공급받아야 되고 그 연료를 공급받는 과정은 꽤나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한 연구는 되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옆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실제로 수소나 암모니아의 그 벙커리 관련 시설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이송 과정에서에 대한 그런 안전이나 세이프티 쪽은 조금 등한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연구의 중점은 이런 쪽에서 각종 연료들의 특성을 조금 고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그런 어떠한 거를 좀 컨트롤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연료를 이송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어프로치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네. 제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파라메트릭 아나리시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안전 세이프티나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시행할 때 이런 컨시퀀스와 프리퀀시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프리퀀시 같은 쪽은 기존의 데이터가 쌓인다든지 그런 릴라이블한 데이터들이 쌓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실제로 조금 믿을 만한지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검증 데이터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심지어 찾아보면 LNG에 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LNG에 관련된 그런 프리퀀시 데이터는 아직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하시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프리퀀시 데이터는 아직 정확하게 믿을 만하게 이거다라고 나올 수 있는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사고가 일어나는 빈도를 조절할 수 없다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심각도를 조절해서 그래서 사고를 미리 예방은 힘들지만 그 이후에 사고 완화책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 사고 완화책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제가 사용한 방법이 파라메트릭 아나리시스입니다. 이 방법은 각종 그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파라미터들을 선정한 다음에 그 파라미터들의 변화를 주고 또 시나리오의 변함을 줌으로써 그 결과를 뽑아내고 그 결과를 일반 트렌드로 뽑아냄으로써 어떠한 요소가 그 결과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그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소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사고 발생 시에 좀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사고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라는 데 집중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 예시인데요. 벙커링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어떤 연료를 공급할 건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연료를 공급할 건지, 그 다음에 공급한 양, 위치, 그 다음에 이런 날씨, 그 주변의 인구, 어떤 대상 선박을 할 건지가 다 따로따로 각각의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연구에서 고려했던 건 연료는 기본적으로 현재 가장 다른 저인화점 연료의 기본이 될 수 있는 하나 LNG를 가장 베이직으로 설정했고요. 거기서 이제 액화 암모니아, 액화 수소 그리고 가스 압축수소 총 네 가지 연료를 기본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대상이 조금 양이 많아서 한 번에 한 750 큐빅 정도의 연료를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탱크로리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리고 그런 위성 선박도 현재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일단 수요 퍼실리티에서 바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 양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나오겠지만 각 연료 특성별 보관되고 있는 압력이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온도가 유출되었을 때 유출되는 그 리퀴지 레이트도 좀 더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연료 특성이 바뀌고 또 장소 같은 경우는 장소는 이 날씨와 인구와 관련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벙커리 같은 경우는 이게 사고가 일어나면 결국 유출은
기본적으로 대기의 직접 방출로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 선박 내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선박 내부에서의 사고가 아닌 선박 외부와 주변 한결까지 퍼질 수 있는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 확산이나 가스 확산 같은 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풍향과 풍속 그리고 그 안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 밀도 같은 경우가 결국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치명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로케이션 쪽으로 고려를 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대상은 두 가지, 함부르크와 로트르담포트 두 군데를 설정했고요. 이 두 군데를 설정한 이유는 실제 지금 유럽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암모니아나 수소 벙커링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포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포트별 벙커링을 할 만한 위치들과 연간, 일반 스페시픽한 한 시간이 아니라 연간 평균 풍량과 풍속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박은 새로 건조된 선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선박을 개조하였기 때문에 물론 이게 선체 갑판 하부에도 연료 탱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료 탱크 위쪽에 있는 것을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왜냐면은 이 선체 하부에 있는 것들 연료 누출이 일어나더라도 선체 내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떻게든 컨파인 스페이스를 만들면은 그 영향이 외부로 크게 퍼지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대기로 직접 방출될 수 있는 선체상의 탱크 두 개가 들어있는 걸로 선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탱크는 770큐빅 정도의 탱크로서 기본적으로 매 5일마다 벙커링을 받는 것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시스템은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그냥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쇼 패실리티에서 이게 연료를 공급해주고 또 가스 같은 그 베이퍼 같은 경우는 육상으로 다시 공급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선박에서는 육상에서 받은 데 공급을 선체 하부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선체 상부에 있는 탱크 두 개로 공급을 하고 여기서 생기는 가스들은 다시 육상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이번 연구에서 주요 중점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조건 누출이 일어난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누출 정도에 관한 차이를 봐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리키지 홀 같은 경우도 조그만 크랙이 났냐 미세 크랙으로 조그만 새는 거냐 아니면 정말 약간의 연료 누출이라고 할 만한 크랙이 났냐 아니면은 조금 심한 크랙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크랙이면은 화재 폭발이 일어나서 이 완전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의 다른 시나리오를 고려하였고요. 이게 각 홀 사이즈별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은 각각 독립적입니다. 각각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가지 케이스만 일어날 수도 있는 케이스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이제 시나리오인데요. 연료가 일어났다고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방법 중에서는 연료의 누출을 빠른 시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 리미트리크라고 되어 있는 시나리오 1번은 연료 누출이 발생하고 여기에 설치된 센서들이 그 누출을 감지하고 5초 이내에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센서의 감지만으로 모든 게 셧다운되고 모든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는 프로세스를 시나리오 1번으로 잡았고요. 시나리오 2번은 연료 누출은 됐지만 센서가 감지하지는 못하고 다만 벙커리 같은 경우는 작업자가 항상 모든 것을 관리하고 실제 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자가 누출을 감지하고 이먼 셧다운 프로세서의 그 이먼시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정지하는 시나리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30초 정도의 누출이 일어나리라 가정을 하였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그런 작업자가 찾았지만 아니면은 너무 늦게 찾았다든지 아니면 찾아서 그 시나리오 그 에머전시 셧다운 프로세스를 진행하였지만 어떠한 기기적 결함이나 뭐 센서 이유로 이제 그런 이먼 셧다운이 자동으로 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모든 펌프를 다 정지하고 밸브를 잠그는 그래서 180조 정도의 누출이 일어나는 시나리오 3개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 시나리오별로 연료의 누출량 그리고 홀 사이즈에 따라서 누출될 수 있는 양이 다르게 계산되었고요. 이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합해져서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하게 되면 많기 때문에 가장 그냥 대표적인 시나리오 1번만 보여드리려 하는데요. 시나리오 1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가 작동을 해서 5초 만에 연료가 차단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LNG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영향력 범위가 169m까지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제 LNG와 수소 같은 경우는 화재 폭발이 좀 더 중심이 되지만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549m, 왜냐하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는 거는 FN 커브라고 해가지고 각 주기별로 얼만큼의 사망자가 발생할지를 예상으로 하는 겁니다. 당연히 화재나 폭발일 경우에 사망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30ppm에서 15분간 노출될 시 사망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금 신기한 부분은 암모니아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 LNG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실제 사망자 개수 따지고 LNG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분이라는 시간이 있고 여기는 오픈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람이 불게 되면은 여기 영향 생각한 것만큼 심각한 사망자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기 보시면은 압축 수소, 그러니까 압축 수소인데요. 압축 수소의 경우 범위가 액화 수소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유 같은 경우는 액화 수소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급조온이긴 하지만 결국 압력은 뭐 대기압에서 연료가 이송된다는 가정하에 맥시멈 1바 정도의 상태로 분출이 되겠지만 압축수소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보관 압력이 700바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가스여서 밀도가 낮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 압력이 한 번에 주변으로 확 퍼지면서 좀 더 넓은 범위에 연료가 퍼지게 되고 그 연료가 어, 수소 같은 경우는 4%, 대기 중에 4%만 있어도 폭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료가 동시다발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폭발하게 되면서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치명적인 사망 결과를 일어날 수 있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기 보시면은 함부르크와 로테르담 두 군데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풍량과 풍속에 따른 변화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는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나의 트렌드로 뽑으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 1, 2, 3번이고 각 항구별로 열거를 봤을 때 보신다시피 이 범위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가 독보적으로 가장 높게 가장 넓은 범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NG 처음 빠른 시간에 차단이 될 수 있다면은 LNG와 뭐 수소, 가스수소, 액화수소는 거의 비슷한 상황을 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누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스수소와 액화수소 모두 상당히 높은 범위로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시나리오별로 다른 결과를 다 안 보여드리긴 했지만 결국 여기서 이런 조그만 뭐 해봤자 40m 정도의 차이보다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들수록 연료에 누출되는 양이 많아질수록 이런 영향력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연료를 차지하는 범위를 좀 늦추는 게, 연료의 분출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시나리오 1번, 여기 아까 보신 요 그림을 하나로 합친 건데요. 여기서 보셨을 때 LNG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기본 평균선이라면, 이런 가스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액화수소 같은 경우는 LNG와 그나마 조금 더 비슷하거나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결과는 연료 누출의 그런 시간이나 누출의 양이 다른 어떤 것보다는 가장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사망자 수를 따져봤을 때는 압축 수소가 훨씬 더 심각한 사망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시나리오 보시면 1, 2번 정도까지 어떻게든 정기적으로 30초 이내에만 연료의 차단을 멈출 수가 있다면 액화수소 같은 경우는 LNG와 비슷한 정도의 안전 레벨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